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 관련한 그 칼럼글, 기자분들이 쓴 글이죠. 그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방산 주식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이었습니다. 세계 포럼이라는 그 코너에 올렸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새 시대.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 명인데 실제 장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뭐 2명 아니면 더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인사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예하 부대들, 군 전체에 대해서도 장관의 지휘력이 잘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이제 글만 놓고 보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논조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가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고쳤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라고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고쳤기에도 안 될 정도로 이미 수준 이하라는 것인지 뭔지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석의 의미를 낳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방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그 자리에 중요한 사람이 임명되었으니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그냥 글만 놓고 보게 되면, 제목을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글을 찬찬히 읽어보고 행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쓰여진 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 칼럼이 나왔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또 다른 글이 하나 올라왔죠. SBS 국방부 출입기자인 김태훈 기자가 쓴 그 취재 파일인데요. 제목이 문민 국방의 고립, 개인 욕심 챙기는 사곡 많다. 이 글의 내용도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취임을 했는데 막상 취임해 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장관을 도와주려고 하는, 장관의 지침을 따라서 뭔가 군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나가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잔소리하는 사람들,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고립되어 있다. 장관으로서의 영향력을 다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국방부를 잘 아는 기자들이 이런 평가를 하게 됐을까요? 사실 저도 문민 국방부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문민 국방부 장관, 또 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규백 장관이 장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군 출신 장관들이 하던 것과는 뭔가 좀 확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얽매일 게 없잖아요, 안규백 장관께서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저도 바라봤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좀 이상하다. 안규백 장관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하실까. 이런 약간 어떤 의심도 좀 있었고 약간의 실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두 기자의 칼럼과 글을 보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안규백 장관께서 저렇게 그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두 글에 나타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최근 있었던 사성 장군 인사에서도 안규백 장관의 의사에 맞는, 안규백 장관이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군의 합참의장과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올렸지만 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지가 못했고, 심지어 국방부 예하 부대의 기관의 장성 인사를 하는 데에도 안규백 장관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은 둘째 쳐놓고 제대로 상의가 되지도 않는 가운데 막 진행이 되고 해서 일종의
안규백 장관을 그 바이패스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그래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지시사항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기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글을 써서 이 글이 과연 누가 읽기를 원했을까? 일단 안규백 장관은 아침에 이 글들을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기자들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지? 이렇게 불쾌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규백 장관은 차마 본인이 말 못하는 그런 속마음을 대신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 시간에 공식적인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장관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강한 톤으로 언론의 기고문을 칼럼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액면에 있는 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이 글을 꼭 봐야 될 사람이 딱 한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장관,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근데 대통령의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의 국방부 장관이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특히 여러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켠켠이 그 층을 만들어서 대통령과의 소통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측근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실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의 인사권에 심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장관이 아침에 보통 조창 간다면은 뭐 7시경에 해서 뭐 굉장히 여러 이제 국방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리고 준비하려면 국방부 실무자들이 힘듭니다. 일찍 나와서 뭐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니까. 근데 대신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관이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그때 여유롭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창 간담회 비슷한 것을 뭐 국방 차관이 대신한다는 말이 있고 장관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안규백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군의 실상이나 군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 출신의 국방부 차관보다는 군의 세세히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런 조창 간담회 같은 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기사에는 돼 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한다고 돼 있어서 정확히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들은 바로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 차관이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심지어 국방일보에도 장관의 활동보다는 차관의 활동이 더 많이 릴리스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모양새는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군을 혁신하고 뭔가 새롭게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부터 단절을 하고 군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되지 않겠죠.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군을 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의 군대로 바꿔야 하고, 또는 전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불행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빨리 뭐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님의 라인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든지, 도대체 이런 목소리가 왜 나왔는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펴주고 있는가,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원하는 국방개혁과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장관을 두고 이제 군 복무 기간에 뭐 경험이 시원치 않다, 이상하다 말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80년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위병들의 생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의 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그 무질서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또 약간 억지스러움도 있었고,
사실 방위병들이 어떻게 보면 현역들보다 더 어렵게 군생활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방위 생활을 그러니까 기준보다가 작게 했으면 문제지만 뭐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보다 더 많이 했다라면 그냥 군생활은 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이니 뭐 이런 말들로 장관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실 때부터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장관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 장관님이 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쓰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성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뭔가 안규백 장관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규백 장관님이 군 전체를 장악하거나 또는 국방부를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확고한 인사권입니다.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조직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국방부에 있는 실장들 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니면 전 정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안규백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갖춰갈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합참에 있는 본부장들, 삼성 장군들이죠. 그 사람들도 자리가 비어 있거나 또는 12.3 비상계엄의 특검에 불려다니거나 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실장급들, 합참의 본부장급들이 어쩌면 같이 일할 사람들이죠. 지금 각군 참모총장들은 다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됐다고 치고, 빨리 이 국방부하고 합참 주변에 있는 이 지령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미 2달이 지났잖아요.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저 자리들이 공소로 되어 있거나 지난번 사람이 임명했던 대로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장도 어쨌건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방산 사강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K방산, 뭔가 새로운 변화, 뭐 어떤 방산 리더십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방위사업청장인데 말로는 뭐 바꾼다는 소리도 들리고 뭐 유임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불확실성을 키워가는 것이죠. 보면 불확실하면은 그 밑에 조직들도 다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장관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주변에서 쓸데없는 말하고 또는 이권에 개입하거나 어떤 인사에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주변의 사공들은 철저히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장관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 다선 의원이고 나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안규백 의원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 보면 안규백 의원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등장한 이후 우리 군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야전부대도 좀 달라지고 국방부 본부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군인들은 스스로 군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은 군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커나가는데 안규백 장관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안규백 장관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현재 15시 46분 장 마감이 됐네요.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보다 무려 51포인트. 네, 이 51포인트 오른 것은 미국에서의 금리나,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그 주식에 있어서 1인당 그 보유 한도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던 것을 다시 이제 50억으로 하겠다. 뭐 대주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높아지는 것 같고요. 방사는 대신 어제보다는 조금 좀 상승폭이 덜한데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은 상승이고 4개 종목은 하락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100만 원을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100만 1,000원. 예, 하지만 여전히 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방산 주식도 다른 것들은 다 뭐 유사한 건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풍산이 로템에 그 포탄을 납품하기로 했다. 거의 뭐 한 8, 9천억 되던데요.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대 로템이 오늘,
풍산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약 5,800원 오른 상태이고요. 이 세 가지 종목, LIG 넥스원과 그 풍산과 한화 시스템, 세 종목은 아직 그 고점까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뭔가 방산주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방산주에 힘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움직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